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비관론이 쏟아지던 증시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유독 수심이 깊었던 우리 증시도 주름살이 하나씩 펴지는 종목들, 낙폭주 위주로 해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마 시즌이라 좀 꿉꿉하시죠? 기분도 눅눅한데 시장에는 고기압 전선이 좀 형성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은 워낙에 체력 많이 비축이 됐잖아요. 그동안 아껴둔 체력 좀 뿜뿜하면서 더 달려주기를 바라면서 진단쇼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7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데 제가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네, 진정주리니님, 밝은이님 어서 오세요. 빠져나오기 힘든 시장이네요 하셨는데 인내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같이 힘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그마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초 SH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제가 기다리신 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네, 출석 우등생 분들 선악계 1년차님 포항임에서 또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딱 점심시간이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조금 더 출석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 이재필 전문가, 부자한 전문가 두 분 준비하고 계세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루트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계속 나가니까 요 자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세요. 전화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시간 여유 되실 때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유튜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체크 포인트 남겨주시면 오늘 두 분의 답변 바로 즉석 즉답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시장도 시장인데 외모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급노화가 찾아왔다 하시면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다 얼굴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분 전환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동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장착하고 오늘도 저희 미소천사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전주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주 보면은 다 올라온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종목별로 아직도 각계전투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은데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굉장히 높거든요. 네, 종목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갖고 지금 세일즈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나오고 있죠. 현 정부 쪽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확고한 이 육성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철철 넘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1조를 발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또 많이 심어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차 출국을 하셨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9개국 정상하고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체코하고 폴란드, 네덜란드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바로 이 원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 걸로는 좀 모자라는지 산자부 장관이 또 출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체코하고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체코하고 폴란드 언론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또 이 원전 관련된 홍보를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주무장관도 출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이 저 한수원에서도 그쪽 국가 언론들을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한다라면 이거 뭔가 얘기는 물밑에서 뭔가 얘기는 거의 다 돼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 수주가 막 떨어지고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뭐 현재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걸림돌도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EJ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한 10분 넘게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7월 6일 날 EU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EU 쪽에서 이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 이 녹색 분류 체계죠. 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부에서 EU라는 거는 그 유럽 연합이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EU 행정부에서 이쪽 의회에다가 이러하게 할 거니까 승인을 해줘라라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부에서 우리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이걸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라고 이렇게 넘긴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잘못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EU 쪽이죠. EU 의회에서 환경위하고 경제위 이쪽에서 원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EU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겠지만요. 장담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된 게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 원전을 많이 쓰는 나라들, 즉 그러니까 프랑스나 폴란드, 체코 이런 국가들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니다라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게 팽팽히 맞섰었는데 2월 달에 아주 좀 까다로운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달아서 예를 들면 3.5세대 원자로를 건설을 할 것,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까지 전부 다 처리하는 시설을 자국 내에 갖출 것, 그리고 가장 안전한 연료를 사용할 것,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런 것들을 갖춘 원전은 그린 텍소노미에 넣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상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 상임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거는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본회의 가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날짜가 7월 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쪽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 좀 이 원전 관련주들 이런 쪽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한번 출렁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육성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출렁하는 구간들, 차라리 그런 구간들을 조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아니라 이 업종 내에서 순환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희 조언으로도 가져갈 만한 부분들 많이 좀 챙겨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소천사님, 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진정 주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계속 갈게요. 저 이재필 전문가님과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네,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고요. 첫 종목을 오늘 일찍 오셨던데요. NC소프트 남겨주신 주식공부 대박나자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낙폭준대도 반등이 없네요. 지금 NC소프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45만 100원대 10%입니다. 근래에 받았던 NC소프트 매수 가격 중에서는 그래도 꽤 낮은 편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라운드 넘버가 깨질 때마다 보유자분들은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 40만 원 선 오늘 방어 못합니다. 39만 7,500원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한 4% 넘게 빠지더니 오늘 아예 아래쪽으로 쐐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낙폭주들 반등 나오잖아요, 전문가님. 오히려 NC소프트는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조금 되게 좀 안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밀렸는데요. 100만 원도 넘었던 적도 있었죠. 자, 근데 이 대형주들 이런 쪽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정도 되니까 대형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한번 이렇게 뒤틀려 버리면요. 돌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NC소프트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이었죠. 자, 엄청난 급락을 보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에 밀려서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게임 자체도 예전만큼 NC소프트, 이 리니지가 그러니까 제가 좀 한 20년 정도 전에, 그럴 때는 친구들도 보면 이 리니지 하느라고 며칠 밤을 꼴딱 새고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과로사 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자, 요즘은 그때보다 반응이 굉장히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어떤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A란 종목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고 그 종목에서 만회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은 종목들입니다. NC소프트에서 수익이 나면 더블로 주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그냥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렇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거니까요. 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월 17일 날 39만 원을 바닥을 찍었었죠. 자, 이 자리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45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6월 초 정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는 한번 들어가 볼만했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6월 초에 들어가셨다라면 그때는 이 차트를 좀 돌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20, 60 골든 크로스도 발생이 됐고, 그 위에서 며칠 이렇게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한번 찔러볼 만한 그런 자리는 맞았던 것 같은데, 이 실패한 반등이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가 어떤 저항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다가 그걸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렸을 경우에, 그럴 때는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런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만 원이라는 자리, 이 자리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라면 그때는 한번 손절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밑에 받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기 지금 있는 자리가 62평선 정도 자리가 좀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은 한 43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되니까요. 일단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 그쯤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아래로 손절가는 39만 원 깨는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산이 타이트하게 나가가지고요.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보고 계시네요. 이재필 전문가님. 잘 보시다가 좀 짧게 대응하시고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너무 많은 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실 것 같은데 함께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 다른 가격대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주식공부 대박나자님께서는 요 전략 확인해 주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정다운 봐드릴까요? 밝은 해님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3,100원대세요. 5%. 손실이 나면은 요즘에 생각하시는 게 추가 매수시죠? 네, 요거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확인받고 액션을 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많이 높네요. 4,700원대이기 때문에 반토막이 더 나 있는 상태고 현재가가 좀 낮습니다. 2,300원대가 잡히기 때문에 글쎄요. 사흘째 반등을 이어갑니다. 어제 그제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살까라는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예, 이 정다운은 대표적인 가금류, 그러니까 가금류를 가공하고 뭐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죠. 한여름으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복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닭고기 가격도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이 음식료 관련되는 종목들이 사료나 뭐 농산물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오래 좋았었는데요. 자, 이게 4월 달에 고점 찍은 자리는 그때 뭐 한참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높을 때 고점을 찍고 그냥 바로 수직으로 밀려버렸는데요. 자, 실적 부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고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7월에는 복날도 이렇게 뭐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조금 이벤트성 재료가 될 만한 그런 뭐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자, 이게 가격을 정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반등 나오다가 전저점 근처 이 정도에서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위에서는 20일 이평선이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22평선 근처 정도, 이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실적 부분들이 좀 되고 그다음에 성수기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다라면 저 22평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뚫을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뭐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복날이나 이럴 때 근처에서 날씨가 되게 더우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날씨는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일본도 40도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08년 만에 뭐 가장 더운 날씨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날씨 보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결국은 이 22평선 자체는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비록 5%를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뭐 좀 이틀 동안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5%, 5.5% 한번 오르고 6.1%가 한번 올랐으니까요. 자, 이틀 동안 오른 게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도 지금 조금 쉬어가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갖고 계신 거 그것만 보유해 보시고요. 자, 뭐 그리고 한 2,200원대 근처 정도, 2,200원 살짝 아래 구간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날이나 뭐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보고 뭐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저 초복 정도 그 근처가 되게 되면 아마 한 번 정도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이 초복이더라고요. 요 조금 스케줄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바로 들어갈자는 아니라는 거 조금 기다림의 여유 필요하실 것 같아요. 체킹해 주시고요. 대한도굴협회님께서도 지금 아주 뜨끈뜨끈한 날씨를 전해주셨는데 일본이 100년 만에 6월 달에 40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전략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에너지주 다 가잖아요. 정말 폭염을 저희가 어디까지 얼마나 견뎌야 될지 올 여름 좀 막막한데 계속 아마 이쪽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원전주도 오프닝 때 체킹해드렸고요. 바람이 너무 부네요. 저희 나비님께서도 날씨 전해주셨는데 엄청 더운 습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혀 반갑지가 않은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날씨와 관련해서도 계속 주식시장에서도 힌트 찾아올 필요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한번 체킹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도굴협회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감성코퍼레이션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700원이시고 비중을 많지 않으시군요. 3%입니다. 가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죠? 라고 넌지시 또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정도 이제 기간을 보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현재가는 1,460원 나오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 정도 빠졌죠. 지금 이 종목도 며칠 전에 신저점 1,300원 딱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가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신 것 같은데 기대만큼의 수익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할 만한 종목으로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감성코퍼레이션 많이 빠졌네요. 예,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구상호가 버추얼텍이죠. 예전에 2000년대 초에 한번 이렇게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한 종목, 뭐 그것도 버추얼텍이었었는데요. 자,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뭐 신문이나 뭐 폐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다가 이렇게 제조사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지금 이런 것들 폐지가 같은 경우도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펄프 가격들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오르다 보니까 아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에는 매출액이 한 61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은 12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요.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작년보다 2배 더 훨씬 더 뛰었습니다. 15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7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그렇다면 이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믿고 조금 이렇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올해 가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올해 가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연초하고 그럴 때 저 여타 프로그램들 그런 데서 이 위기 극복 3년차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죠. 뭐 해외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덜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제한된 언론에서 제한된 뉴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가 보다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시장이 제가 올해 하반기 가을 정도에는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 선물 시장에서 3월물하고 6월물 스프레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물하고 9월물하고 12월물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9월물이죠. 그리고 차월물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12월물의 가격하고 9월물의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꽤 많이 납니다.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12월, 그러니까 9월 만기 그 전후에 갖고 좀 좋은 움직임들 이런 걸로 시장이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내포합니다. 뭐 거기에 코앞에 다가가서 좋아지는 건 아닐 거고 뭐 빠르면 뭐 저 8월 달 정도 그때부터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또 지금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크게 좀 타격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지지율이 워낙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가을에는 주가 흐름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이 민주당이 뭐 지긴 질 것 같아요. 공화당한테 지긴 질 것 같은데 완전한 참패 이런 거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저 9월물하고 12월물 스프레드, 선물 스프레드 그리고 지금 최근 이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저 7월 달에 한번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더 올리면 아마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약간 작은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가을 정도에 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뭐 그때는 시장 좀 나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 버추얼텍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 부분들이 되니까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1,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가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이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마음 먹으신 대로 조금 긴 관점으로 보고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진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저희 진단쇼 찐팬 맞으시죠? 네, 대한도굴협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신데 오늘 아침에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망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하셨는데 뭐가 망하셨을까요? 단기 대응하신 종목이신지. 마감님께서는 대굴림 대박났다고 소문났다고 하는데 이거 팩트인가요? 네, 도굴협회님. 서로 이렇게 동량에 나서는 분위기 약간 우프긴 한데 네, 나눠줄 여유 될 만큼 빨리 수익들 네, 쏟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리님께서도 계좌도 꽉꽉 가자라고 외쳐주셨는데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희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반가웠잖아요. 빨간불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코스닥이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악재는 다 소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꼴찌라는 또 이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갈 날이 더 이제 많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네, 여름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들 계좌 많이들 허전하실 것 같아요. 다 같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계좌 빨리 네, 채워지는 그날 저도 화이팅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부장 전문가님 연결 가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될까 진단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저희 민승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이 가격대 많으실 것 같거든요. 71,900원. 근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70%신데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두 달 후에 30% 정도는 덜어내셔야 된대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급하게 좀 자금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게시판에 7만 원 되려면은 대를 한번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좀 굉장히 불안한 얘기도 해주신 분들 계신데 정확하게 두 달 후를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 주셔가지고 7만 원대 회복 언제쯤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지만은 뭐 내일 모레 간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 가지고 실적 똑같이 나와도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사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업황은 나쁘지 않다는 것은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결국 돈으로 결정짓는 주가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빠졌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71,900원에 사신 거는, 전 뭐 잘 샀다, 못 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도 이 종목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내리막길이니까 또 당장 또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70% 비중을 실을 정도면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이분은 또 당장 뭐, 네, 급하다 그러니까요. 급한 자금을 미리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지금 경착륙이 걱정이 아니라 연착륙이 문제잖아요. 연착륙을 해줬으면 하는데, 예, 연준의 생각과 달리, 지금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30일 날 발표하는 PC 지출, PC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 가지고,
문재인이 뭐 금리를 세게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 뭐 금년에는 경기 상관없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이 금리 올리겠다는 연준의 의도는 우리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2022년 지금 6월 오늘 28일이죠. 지금 주도 장세도 아니고 코스피 200 대형주의 반도체 IT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니거니와 지금 개별 종목 2,400개나 되는 종목들이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은 좋은데 이 가치 투자 한가하게 묻어두고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20%든 30%든 반등 시마다 좀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사실 59,000원도 비쌉니다. 실적으로 보면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뭐 등산 많이 해보셨겠지만 백두산 갔다 오는 거나 설악산 갔다 오는 거나 여기 북한산 내려갔다 올 때처럼 정점 밟고 내려오면 어느 세월에 다시 올라갈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은 내리막이에요. 일봉, 주봉 모든 지표상으로 보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뭐 56,800원 찍고 59,000원, 뭐 6만원 근처 오니까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보는데 다시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자금은 항상 챙겨 놓으시란 말씀드리고 본전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동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미안하지만 지금 공매도도 엄청 많고 잘 들으셨겠지만은 담보 부족 또는 미수나 이런 반대 매매 물량도 많고 주도하는 외국인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들은 아직 환율도 자기네들 유리한 이 지점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310원 지난번에 찍고 지금 1285원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발길은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순간적으로 65,000원이나 6만원이 깨지면서 그 대량 매수 거래된 게 아니고 그냥 빠졌기 때문에 반발은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동작 빠르신 조금 성질 급한 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거든요. 지금 이 주봉 매물은 240주선, 사실은 주봉은 240주선하고 5주선, 20주선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용감하게 지를 텐데 저는 말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59,000원의 주봉에서요 녹색선 아주 두꺼운 선 보이지만 59,400원이 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장중에 58,400원 뭐 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깨진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월봉에 여기 긴 꼬리가 달려야 되는데 아직은 몸통이 더 크고 아래 꼬리는 짧기 때문에 이왕 무너진 거는 여기서 하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몇 개가 나오고 최소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월봉의 변화가 좀 감지돼야 저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 20% 아까 뭐 꼭 필요한 자금은 좀 챙겨 놓으시라 말씀드리고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렇게 길게 본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필요한 자금은 지금이라도 미리 좀 챙겨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평가 의량주 매수님께서도 삼성전자 배당이나 받아야겠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그마님께서는 3은 이제 보기도 싫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애증해 주시게 됐을까요? 이 삼성전자 때문에 주린이 인생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랬죠. 네, 진단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삼성전자 부장 전문가님의 시각 저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동일제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블루실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매수가는 3,100원대, 비중은 25%입니다. 자동차 경량 소재인 세경봉 증설 자금 확보로 7월부터 공장 증설 완료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재료 얘기해 주셨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잡으셨대요. 성장주로서의 퍼포먼스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제강이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4월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다가 5월 달부터는 주가 쭉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신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10% 가깝게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눌려있는 종목이 아닌데 그동안에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고생하면서 주식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와 함께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동일제강이라는 회사 자체로서는 뭐 경강선, 강연선, 아연도강선 등등 해서 사실 뭐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렇다고 뭐 나쁜 종목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꾸준하게 수익 내는 안정적인 종목이긴 해요. 뭐 매출은 1,800억 지난해 낸 거 보니까 한 3년 동안의 실적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 주가에 다 녹아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주가는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일단 달리는 시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그 가속도가 좀 붙거든요. 그러나 이미 주가 시세를 내고 한번 종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 갖다 붙여도 올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고요. 왜냐하면 뭐 이자가 지금 기준금리가 뭐 1.75%, 2%, 뭐 2.5%, 3%까지 뭐 땡긴다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금리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도 없고요.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 부양에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금리를 올려도 재무적으로 빚이 없으니까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잖아요. 그죠? 한번 차트 볼까요? 동일제강 보시면은 이게 985원, 1,000원도 안 되던 시절에 주가가 6배 올랐거든요. 6배. 예. 그러니까 6,000원, 1,500원에서 6,000원,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보면은, 보통 보면 우리가 쌍봉이라 그러잖아요. 낙하 보면 낙하고, 예,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근데 보통 일봉에서는 쌍봉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월봉에서 쌍봉 만들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예, 주봉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예전에 2018년에 예, 여기도 5,500원 넘어갔던 아주 화려한 시절이 있었고, 또 2021년 지난해도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 꼬리가 달리는 자리마다 꼭 보면 그 다음에 상태 음봉이 나오면서 파세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파시라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3,133원에 샀으니까 뭐 최근에 산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고 모르죠. 혹시 또 연초에 사가지고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갈 때 또 너무 크게 벌라 그러다가 놓쳐서 못 팔아서 붙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 손절이 아니라 음봉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3분의 2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 월봉에서 몸통 기럭지 3분의 1 중에서 보면은 절반 정도는 아니고, 예, 아직은 좀 밑에서 꼬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가 좀 수반되고 지표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빨간 양봉이 딱 들어갔거든요. 연속 3개 음봉 이후에 만들어진 자리는 항상 보면은 음봉이 3개씩 나와도 한 번씩 위아래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반발심이 지금 반등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3개 나온 4,000원대 이후에 4,000원이 쭉 미끄러지면서 연속 3개가 만들어지고 지금 음봉에서 양전환 됐거든요. 그럼 양봉은, 주봉에서 양봉은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간에, 예, 양봉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를 좀 크게 둬야 되고요. 일단 모든 제2평선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선 5선 빼고는 전부 다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이격은, 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보시면은 여기 까만 선 보이잖아요. 제가 별표해야 될 텐데 이 까만 선이 120일선입니다. MA 120일선인데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이탈하지 않고 이만큼 갔었는데, 예, 여기 이제 6월달 오면서 여기 무너졌잖아요. 3,500원에. 근데 이 자리는 먹고 털리든 아니면 반등할 때 쫓아가서 또 털리든 간에 일단 그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기술적 분석에 본다면 여기는 한번 싹 털고 가는, 다시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저는 볼 때는 한 3,500원이나
요 4,000원 데드크로스 만든 자리 있잖아요. 요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의 실적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에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구나라고 보면 개인도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요즘 엄청나게 파는 매도 주인공인데 요 종목만큼은 매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중을 2%까지 줄였다가 지금 4%까지 늘렸으니까요. 4% 늘렸는 것 치고는 별로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종합지수가 지금 2,400에 와 있지만 2,360대 2,306 찍고 막 올라왔습니다만 2,400에서 요 종목 그렇게 매일 사고 올려놨는데 비중 2%가 4%까지 2배로 늘어났는데 실속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 팔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물론 매수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저는 한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에 올 때 한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개미들이 샀다 하면은 아마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미수라든가 반발 이런 걸 노려서 기술적 반등을 좀 보고 단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니까요. 저 친구들은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본금 100억에 시가총액 600억짜리니까 아주 부담 없고요. 지금은 대형주장도 아니고 중소형주 여기서 이제 재료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업황상으로 동일제강 자체는 철강주니까 또 전쟁 특수도 있고 또 철강 가격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본적 분석, 기술 분석 떠나서 아직은 먹을 게 남아있다. 업사이드가 충분하니까 조금 욕심내면은 4,50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 좀 짧게 시절이 하수장할 때는 남들보다 먼저 수익률 좀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500원부터 4,000원 정도 수익권이 들어오면 얼른 좀 챙겨 나오자. 그래서 반등 시 수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바로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당첨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네, 부장 전문가님께 꾹뻑 인사해 주셨어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수익권에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테디님께서 오늘은 종목 상담이 외모순위 아닌가 본데요 하셨는데, 마그마님께서 오늘은 맷집 순서예요. 저희는 원래 외모순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맷집 순서, 블루 실장님이 맷집이 강하신가요? 요즘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맷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저희가 많이 좀 배신을 당했었기 때문에 맷집이 강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맷집도 강하신 블루 실장님의 종목 저희 동일제강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어제 많이 올랐던 SL 궁금하던데 요거 올려주신 분이 저희 서영수님이세요. SL 가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9,000원이시고 20%를 가지고 계신데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31,500원 지금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챙기자라는 아마 마인드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무려 9% 넘어가는 탄력이 있었고 SL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신고점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났던 신고가가 38,000원대 지금 3만 원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친 김에 더 달릴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파시면 조금 더 아까우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적정 매도가 잡아주실까요? 네. 자, SL 종목으로 질문하신 분은 정말 탁월한 종목 선택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도 이제 성향이 다 틀리고 저는 초량주 집중 투자 방식이고 또 이런 종목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또 지금 봐서는 테슬라 얘기 많이 합니다만 테슬라의 대항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기차가 내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SL은 전조등 램프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알차게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 지속형입니다. 현대차 좋은 얘기 나오고 좀 바짝바짝하지만 지금 종목으로서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이 SL이라는 종목이 현대기아차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종합지수하고도 완전 따로 노는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에도 그렇지만은 7월과 8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이 주도해 갈 겁니다.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이런 중저가 종목들이 아주 수익성으로는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보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아요.
거의 뭐 1조 5천억 가까이 1조 4천억대가 넘고, 자본금이 230억짜리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종목을 볼 때 액면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가총액 많이 따지고 덩치만 보고 대형주 선호하는 분들 많은데 재미없어요. 일단 SL이라는 종목은 자본금은 230억짜리지만 시가총액 1조 4천억까지 액면가 500원짜리 치고는 엄청 비싼 종목입니다. 시시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히 자동차 램프 쪽 관련해서는 아주 마진이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진이 좋다 그래서 뭐 10%, 20% 일씩 뭐 ROE가 엄청 높은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마진이 좋다는 얘기는 뭐 코로나 시절이 됐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됐든 이 종목의 영업이익률은요 꾸준하게 좋아져요. 뭐 10%, 20%를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1%고 2%고 3%고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매출액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 3년,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은 꾸준히 신장률이 높고 영업이익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2019년도에 400억 영업이익이면 2020년에 900억대로, 지난해는 1,100억대로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당기순이익은 재비용이 많이 늘어나거나 시장 환경이 조금 변하면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뭐 800억 나올 때도 있지만 600억 쪼그라들 때도 있고 다시 또 지난해 같은 확 늘어났잖아요. 960억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긴 한데, 동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산업의 대장주 현대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수급 주체도 그렇지만은 개인들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에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공매도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 SL이라는 종목은 지수와 무관하게 2만 원대 근처 초입에서 2만 2, 3천 원대부터 2만 5천 원, 3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추세는 중기 상승형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고 이런 종목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장은 이 종목은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다 하는데 이분은 20%거든요. 비중은 조금 더 늘린다면 3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늘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수익이 난 걸 좀 더 챙기까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될 거잖아요. 업황은 안 좋습니다만 자동차 업황만큼은 섹터 중에서는 제일 좋고 반도체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중을 좀 높게 둔다는 말씀드리고, 월봉을 보면은 직접 고점이 3만 5천 원, 3만 8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점 돌파될 것으로 저는 부장의 초량주 집중 투자 방식으로 본다면 충분히 신고가 나올 수 있다 보고, 가속도가 붙는 올해로 놓고 본다면 욕심을 좀 내보자. 단기 3만 5천 원, 중기 4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이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수가 많이 널뛰죠. PC 지표 가지고 지금 또 시끄러워질 텐데,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코에 걸고 귀에 걸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나오면 연준의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오고 조금 느슨하면 핑계 삼아 또 완화돼 가지고 또 자꾸 또 긍정적으로 낙관론을 펼칠 텐데 그거 너무 좀 생각 두지 마시고, 이 종목은요 일단은 좀 PC 이런 걸 떠나서 기준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상승 지속형이기 때문에 부장의 관점은 단기보다는 중기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은 6개월 이상 1년 정도 좋으니까 충분히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한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가스 종목 중에서 이 삼천리가 대장이거든요. SK가스도 아니고 대성에너지도 아니고 요즘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가스 관련주가 있는데, 이 삼천리가 단기, 중기, 장기인데 중기 상승 지속형이거든요. 지수와 아주 무관하거든요. 이런 종목처럼 이런 걸 골라셔야 되는데 SL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패턴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SL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나오니까요. 잘 키우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 내시고 손절가 제시하지 않고요. 목표가만 드렸으니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SL 나오니까 전문가님 톤이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네, 4만 원까지 달릴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니까 서영수님, 네, 접수하셨죠? 네, 기분 좋은 진단 전해드리면서 부장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설명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호불호 명확하게 판단 딱 해주셔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좀 냉정한 진단,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또 이제 감정을 많이 실으셔가지고, 네, 긍정적인 진단도 나왔는데, 부장 전문가님의 시각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SL 수익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어제 굉장히 좋은 신호였던 것 같은데 SL까지 저희 진단 좀 무사히 받아봤습니다. 서단계님께서는 오늘은 진단쇼 효과가 없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어제는 이 시간에 막 고점 찍으면서 시장 올라간다고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쉬었다 가야지 더 멀리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마감하님께서는 레벨 다운 박스권이네요 하셨는데 박스권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시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순응하면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토마토TV에서 그 또 비법 많이 나오니까 함께 주시면서 수익 꼭 많이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랜만에 쿠쿠아만이 오셨는데 얘기 남겨주셨는데 시장에서 좀 시원하게 네, 피서처가 될 만한 종목 계속 물색하셔가지고 올여름 시원하게 쿠쿠아만이 나보셨으면 좋겠고요.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너무 습기가 많아가지고 네, 시원한 또 음료 한잔 하시면서 나머지 장 마감까지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힘 더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